한국공유경제협회장이시며 공유숙박서비스 주식회사 위홈의 대표이신 조상구 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상구입니다. 저는 한국공유경제협회장이기도 하고 위홈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슬라이드 최신 버전 다운로드 받도록 QR코드 넣어놨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K-스테이 부산입니다. 공유숙박과 한국관광의 미래 얘기인데요. 좀 허풍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0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의 최신 뉴스, 부산 엑스포 유치하려고 하는 거,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잘 안 되더라도 대단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부산이 전 세계 도시 중에 급부상하는 탑2의 도시로 급부상했더라고요. 근데 또 한 측면에서는 부산의 4개 자치구가 소멸 위험에 있다는 이런 얘기가 또 들리기도 합니다. 이게 현재 제가 이제 오늘 내려오면서 생각했던 몇 가지 화두인데, 그러면 이런 인기가 막 있어요. 그러면 이 기회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관광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가 해보면 빨리 이걸 인프라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부산이 아까 닐 고렌플로가 얘기한 것처럼 서울보다 더 멋진 도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글로벌 여행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엑스포가 잘 됐을 때 단순한 숙소 문제 해결이 아니고 매력적인 숙소가 좀 있으면 그 엑스포 이후에도 그 매력이 남아서 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 활성화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당면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좀 획기적인 뭐가 없을까? 그게 K-스테이 부산입니다. 부산 공유숙박 플랫폼입니다. 첨단 기술 기반이고요. 여러분 챗GPT 엊그제 얘기 들었죠? IT 회사도 다 망한답니다. 이런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여야 뭐가 남습니다. 시민 참여라는 이 두 가지의 큰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하나 안 짓고 롯데호텔 23개 싹 만듭시다가 제 얘기입니다. 15,000개 숙소. 이게 가능합니다. 경제 유발 효과? 숙박료만 5천억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시점에서 부산의 연간 공유숙박 숙박료가 2천억입니다. 6천 개가 넘고요. 동네에 가서 숙박을 하면 호텔에 가는 거하고 달리 동네에서 밥 먹고 동네에서 쇼핑하고 동네에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쓰면, 숙박료 쓰면 5배의 동네 경제 유발 효과가 납니다. 호텔에 가면 호텔에서 밥 먹고 이러면 호텔에 투자한 러시아에 있는 놈인지 어디에 있는 놈인지 그놈들이 돈 버는 거예요. 근데 공유숙박은 동네의 경제 유발효과가 5배입니다. 일자리 연봉 4천만 원짜리 6만 2,5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2, 3년 내에. 부산시 예산 없이. 부산시는 뭐만 하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공유경제 포럼 열어주고, 이렇게 공유경제가 중요하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예산 없이. 예? 시장님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 공유숙박 이거 하나만 성공시키면 용산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 부산 시민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위홈은 플랫폼 사업자로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것도 안심합법. 지금 부산에 외국인 관광 도시 면박에 등록된 분들이 200분이 안 돼요. 그런데 숙소는 6,000개가 넘습니다. 30배예요. 그만큼 부산이 공유숙박 관점에서 보면 핫하다는 거예요. 근데 공유숙박이 뭐죠? 가장 트렌디한 여행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왜 핫한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10월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부산에서는 공유숙박 규제 샌드박스 실지대가
적용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년여 동안의 어떤 그 과기부의 노력으로 10월 24일부터 부산에서도 내국인이 합법적으로 공유 숙박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산의 관광 경쟁력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고 실은 공유 경제가 뭐죠? 공유 경제는 그야말로 닐 고렌플로가 얘기한 것처럼 ESG 미래 경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보완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공유 경제를 오랫동안 해온 입장에서는 공유 경제가 구체적인 미래 경제입니다. 이런 어떤 그 K스테이 부산이 성공을 하면 부산은 글로벌 공유 경제의 수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문명이 여러 가지 어떤 툴들에 의해서 발전해 왔지만 챗GPT만큼 챗GPT가 그동안의 어떤 그 인류 발전은 리니어했고 이제야 제로 투 원의 시대가 왔다고 할 만큼 인공지능 챗GPT가 엄청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기술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있지만 우리의 생활, 경제 몰대도 바뀌어야 됩니다. 인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해서요. 이게 처절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멀리 있었어요. 근데 지금 기후가 변하면 내가 내 생활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경제가 안 좋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공유경제 2.0 얘기하면 이전에는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했어요.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만큼이나 중요한 어떤 그 시민들의 자각에서 나온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경제라고 얘기했는데 좀 어려워서 바꿨어요. ESG 공유경제라고. 다시 돌아가면 K스테이 부산이 제대로만 된다면 부산의 관광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ESG 경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공유경제협회장으로 와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닐 고렌플로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직도 공유경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 차원에서 포럼을 여는 곳은 부산밖에 없는 것 같다. 저희가 공유경제 포럼은 만들 때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함께 공유로 더 좋은 세상을. 그래서 이번 포럼도 저희가 그 공유경제협회에서 같이 협력을 했는데 앞으로 K스테이 부산이나 다른 쪽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어떤 공유경제를 리딩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얘기 다 했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가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K스테이 부산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두를 던지는 것입니다.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관점에서의 언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왜? 이건 뭐 위험이 하거나 한국 공유경제협회가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체는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풀어서 같이 모였을 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K스테이 부산은 부산에 산다입니다. 여행한다, 숙박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처럼 부산 나이트로서 부산을 인조이, 부산 라이프 스타일을 인조이 하는 겁니다. 단순히 숙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네를 즐긴다, 사람을 만난다, 문화에 젖는다, 미래를 느낀다. 실은 이게 공유 숙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편리하게, 특별하게, 다양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트래블에 기술을 넣고 쉐어링이라는 이런 어떤 지속 성장 가능한 경제 모델을 넣어서 돈이 돌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글로벌을 생각해야 됩니다. 로컬과 글로컬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산 엑스포 ESG 숙소 문제 해결 방안이고요. 부산만의 하이퍼로컬 여행 방식이고 공유경제 아까 하이퍼로컬 커뮤니티 이런 말씀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 부산 관광 활성화의 어떤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숙소 문제 해결뿐만 아니고 가계소득 증대, 그 다음에 부산만의 어떤 새로운 명품 인프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시도할 수 있는 법적 여건, 그 다음에 시장 수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도 어떻게 보면 그 간절함이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픔이 동력이 되고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참여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어서 최적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 공유 그 숙박의 현재 통계를 보면 여기 보면 현재 그 18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객실 수는 6,800개입니다. 30배죠. 그 다음에 하루 숙박료가 14만 원입니다. 예약률은 56%고요. 그래서 대단히 부산이 오히려 서울보다도 공유 경제는 되게 핫한 시기입니다. 서울은 비교할 수 있도록 제가 해놓은 거거든요. 서울은 공유 숙박, 그러니까 외국인 광동시민박업 등록하신 분들이 1,520명입니다. 한 10배 조금 넘게 숙소가 있는데 부산은 단속도 되게 심하다고 하는데 그만큼 핫하고 돈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간 보면 그 전체적으로 부산의 숙박료가 한 2천억 정도입니다. 서울은 5천억 정도입니다. 이 데이터는 에어DNA 데이터인데 실은 이 데이터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전체 추세, 어느 정도 이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보니까 그 5개 클러스터가 주로 부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연수익이 3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2,800만 원 이렇게 정도 되고, 그리고 최대 보니까 1억 5천만 원 소득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현재 상황을 베이스로 해서 그 목표를 어떻게 세웠냐? 정말 좀 현실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서 2배 정도 해서 15,000 숙소를 잡은 겁니다. 그럼 연간 숙박료, 예상 숙박료 현재 에어DNA에서 나온 에어비앤비의 예약률, 그 다음에 일일 숙박료를 따져서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거의 5천억 정도가 이제 숙박료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5배가 동네 경제 유발 효과입니다. 일자리가 4천만 원짜리가 6만 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숫자로 나왔으면 심각하게 K스테이 부산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얘기 어떤 얘기가 나오든. 예. 좀 더 들어가면 한국의 공유숙박의 문제는 대단히 니즈가 많아요. 그런데 제도는 따라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 속 부작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니즈가 많이 있습니다. 공유숙박은 뭐예요? 그 동네에서 그 지역의 문화와 사람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숙박만이 아니고 그 외에 로컬 익스피리언스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에어비앤비가 90% 이상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니 로컬의 플레이어들이 등장할 기회가 없었어요. 다만 한국에서는 위홈이라고 하는 이상한 플랫폼이 하나 나서서 지속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제도적 이런 이슈도 있지만 해법은 위험 공유숙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법적으로 그 숙소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요. 로컬 최적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홈쉐어링 공유숙박은 대단히 힘듭니다. 호스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로컬 익스피리언스도 대단히 이제 이머지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렇고. 그러면 왜 공유숙박이냐? 이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왜 사람들이 공유숙박에 머물지? 에어비앤비 때문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위험 때문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게 트렌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욕구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가장 큰 건 뭐냐면 단체 여행에서 개별 여행에서 이제 동네 여행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 관광객 유치하겠다고 앞으로 다운타운에 호텔 막 짓는다고 해서 관광객 유치가 안 돼요. 앞으로는. 왜? 동네 가서 머물겠다는데. 예? 해운대에 막 거기에 호텔 막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큰 변화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구글에 기존에 3개 타입이 있었습니다. 뭐
즐길거리, 항공편, 호텔 이 네 가지가 주로 있었는데 새로운 탭이 뭐가 생겼냐? 구글 신이라고 하잖아. 구글은 다 한다고. 거기에 새로 생긴 게 공유 숙박입니다. 구글이 확인한 사실이고 위홈은 구글의 공식 파트너로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 숙박이 왜 그렇게 급부상하는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뒤에 나서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힐튼이나 부킹닷컴 공유 숙박은 힐튼하고도 다르고 OTA하고도 다릅니다. OTA이기도 하고 호텔이기도 합니다. 전체의 어떤 그 숙소와 사람을 엮는 커뮤니티입니다. 신뢰, 다양성, 취향, 로컬 경험을요. 그래서 여행객과 호스트와 그리고 협력 네트워크를 쉐어링 이코노미라는 어떤 그런 철학과 기술과 그 다음에 글로벌 로컬로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판 위홈이라고 에어비앤비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미국판 위홈에서 하루에 몇 명이 자냐면 400만 명이 잡니다. 회사 가치가 한때 150조까지 갔습니다. 100년 된 호텔 5개 탑 5보다 밸류가 높았었습니다. 글로벌에서 가장 큰 OTA 2개 합친 가치보다 높았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떨어져서 좀 그렇진 않지만 그런 가능성을 보였던 게 공유 숙박입니다. 더 이상 공유 숙박은 공유 숙박을 머물지 않고 로컬 거주 시장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주는 무엇인가요? 거주하기 위해서는 집을 사고 이사하고 이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주가 서비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장박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흐름의 그 중심에 공유 숙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 숙박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큰 게 로컬 중심입니다. 로컬로 사람들이 더 로컬 익스피리언스를 요청을 해요. 에어비앤비도 그래서 익스피리언스를 넣었어요. 그런데 공유 숙박 시장 자체로도 되게 시장도 크고 그거 하나만 하는데도 힘겨워요. 그래서 로컬 익스피리언스를 빼는 중이에요. 그러면 로컬 익스피리언스가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은 어딜까요? 로컬입니다. 그 다음에 실내 플랫폼이기 때문에 퀄리티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하지만 정말 호텔처럼 그 퀄리티를 품질 보장을 요구가 꽤 있습니다. 로컬 플레이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장박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어떤 로컬 경험이나 이런 어떤 흐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위홈입니다. 그래서 위홈을 계속 하는 겁니다. K스테이 부산은 게스트 입장에서는 부산의 레지브라는 어떤 그런 측면, 가장 그 근본적인, 그 다음에 빈집을 돈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게스트 같이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어떤 숙박이나 이런 걸로 끝나지 않고 로컬 익스피리언스와 그 다음에 챗GPT 이런 걸 넣어서 어떻게 하면 와서 부산에서 사는 것처럼 할 수 있겠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글로벌 이렇게 하지만 로컬과 글로벌 같이 생각해야 되고, 오픈 AI 이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IoT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안전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가. 그래서 K스테이 부산에 머물면서 한국의 첨단을 느끼게끔, 이 정도는 부산시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이어리스 키레스 체크인 하는 거하고 IoT 집어넣어서 비상시에 119 연결되는 거, 그 정도만 해도 외국인들이 K스테이 부산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생각할 겁니다. 로컬 익스피리언스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체크인 쇼핑이나 체크아웃 쇼핑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다양한 숙소도 중요하지만 로컬 컨시어지와 편리한 호스트도 같이 연결함으로 해서 숙소의 퀄리티도 보장하고 호스트들도 쉽게 편리하게 호스팅할 수 있게끔 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양한 숙소, 단순히 공유 숙박만 주장할 게 아닙니다. 생숙도 있고 여러 넌 호텔들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할 수가 있고요. 스테이와 컨시어지를 연결해서 그야말로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로컬이니까 가능하죠. 로컬이니까 호텔 공유 숙박의 어떤 다양성, 취향, 여기에다가 호텔의 서비스의 표준화나 컨시어지 서비스를 같이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PDF로 바꾸면서 이게 그 모양이 이상해졌는데 동네에 거주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트렌드가 바뀌는 것 중에 큰 게 뭐냐면 숙소가 여행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로컬을 체험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부산에 산다란 얘기가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원스톱 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도해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부산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요소에 부산 스퀘어를 두어서 하나의 컨시어스 서비스 센터이기자 커스터머 그 서비스 센터로 해서 공유 숙박과 호텔의 컨시어스 서비스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호스팅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공유 숙박 해가지고 숙박업자 죽이자는 얘기야? 아닙니다. 같이 도약해야죠. 부산 찾는 사람들 1,000만 명이라고 하면 기존에 1,000만 명이었다면 3,000만 명이 해서 그러면 서로 살고 이럴 거 아니에요. 상생이 아니에요. 도약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는 지로섬 게임이 있어요. 초기에는 시장. 그때 기존 숙박업 하신 분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때 부산시가 세금을 써야 되는 겁니다. 협력체계 고민을 해봤고요. 이 일을 위홈이 저희 공영지협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다행히 부산 공유숙박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저희 규제센터마스 실증특례 3년이 넘었는데요. 소설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가가 아니고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어찌됐든 이러던 가능한 상황이 됐고 그냥 한국의 법에 없는 내용을 사업을 하면 문제가 되니까 특례를 줘서 하라는 건데 문제는 에어비앤비는 아무 규제를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한국은 주권국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위홈에 등록을 하면 합법적으로 안심하고 호스팅할 수 있고요. 내외국인 모두. 그리고 내국인은 현재로서는 위홈에서만 공유 숙박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 자주 썼는데요. 에어비앤비처럼 저희도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알죠? 압니다.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합법 숙소 등록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거죠? 글쎄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바뀌는 게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업도 그렇게 국회에 가서 40만만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100억 거래했고요. 그리고 실증특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구글이 인정을 했고 에어비앤비하고는 협력하려고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오픈하고. 그리고 저희는 유일한 플랫폼으로서 할 자신과 경험과 그 다음에 그 비전이 있습니다. 케이스트 부산, 부산에 산다. 이게 이루어지면 정말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부산의 미래가 활짝 필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 공유 숙박, 글로벌 같이 접근하고요. 단순하게 관광산업뿐만 아니고 부산이 세계 공유경제의 수도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많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기대 효과 뭐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 6만 개 만들고 이러면 해야 돼, 관심 가지고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